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12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대규모 특검팀을 이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금 전에 특검 후보자를 모두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브리핑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부 이 3대 특검법의 후보자를 추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추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각각 3명의 후보를 이제 추천을 했고요. 한동수, 심재철, 이명현입니다. 공통점들은 모두 다 이제 검사 출신으로 수사의 경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각각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윤재 이렇게 3명이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중기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이고 네. 이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감찰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서울 고검장까지 이제 경력을 보인 바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는 교수이긴 하지만 전직으로 이제 검사이신 분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수사 경력이 있고 법조 경력이 다수 있는 경험자 중에서 개혁적인 성향과 또 이런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사람들 위주로 추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대 특검법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지 않는 특검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검 후보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특별히 페이버를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됐겠군요. 일단 이해관계 상충이 네. 되는 사람들은 배제를 했을 것이고요. 특히 이 특검이 굉장히 신속한 시간 안에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본인의 업무를 정지하고 특검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추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특검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특검 법안이 발의됐다가 거부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미 물망에 올라왔던 후보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중에 추려서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순으로 각각 추천을 했고 대통령은 이 추천받은 사람 중 내에서 이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검이 기존 검찰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방식 그리고 네. 수사의 기법은 동일합니다. 검사가 수사하는 그 내용은 비슷하나 네. 그간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던 범위라든가 또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제외됐던 것이라든가 또는 강력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취지이고요. 특히 특검 법안은 이 국민 피의 사실 공표의 한계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또 브리핑을 하고 네. 대규모로 어떤 인력을 충원하거나 수사 자료를 협조할 수 있는 내용들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의 검찰보다는 강한 수사 의지와 강한 대규모 팀으로 수사의 협조를 받아서 방대한 양의 어떤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더 깊게, 더 자세히, 더 많이 살펴보겠다. 그만큼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공포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특검이 뭘 수사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3개입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내란죄 그리고 외환죄로 기소된 사람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상당 부분 재판이 진행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라든가 특히 군인이 이 총칼을 들고 국민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사 반란죄도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란죄를 기소는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실제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하거나 어떤 그 군사적 도발을 유발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과 관련해서는 네. 외환 유치죄 혐의 등을 더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내란 특검법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뭐 알선 수재나 뇌물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사까지 인지하도록 김건희 특검법이 마련되어 있고 또 명태균 씨라든가 건진법사 관련해서 국정에 개입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히 선거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청탁을 했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공천을 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까지 이제 특검법에서 살펴볼 예정인 상황이고요. 네. 특히 최상병과 관련한 최상병 특검법은 네. 이 폭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관련한 수사도 모두 진행됐지만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로서 이 부분과 관련한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보는 사건이고요. 이 이외에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이제 수사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 내란 특검법이 발족이 돼서 활동을 시작하면 이 재판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서 병합할 정도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병합해서 추가된 제명에 따라서 병합 재판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별개로 기소해서 여러 개의 재판이 여러 개의 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란죄는 기소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로 지금 예정될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죄라든가 네. 특수공무집행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교사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들이 문제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수사 외압과 관련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지금 대응해야 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사에도 굉장히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의 매일같이 재판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 거기다 수사관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되는데 이 활동 기관도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 어떻게 네. 보면 역대급이다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입니다.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수사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기소해서 공소유지하는 기간까지 총산출을 한다고 한다면 특검이 활약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1, 2년을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검사뿐만 아니라 특히 이 수사관이라든가 파견 공무원 숫자까지 다 합치면 최대 577명이 되는 엄청난 규모로 이제 꾸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 가장 크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도 배정이 돼서 많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최장 170일이지만 5개월, 6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겠다라는 또 결심을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임시직의 역할인데 이 겸임을 금지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법조인이어서 변호사로
이른바 수입을 올리고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는 그럼 월급을 따로 줍니까? 어떻습니까? 급여는 나오지만 그 급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로펌에서 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특검에 일시적으로 오는 것을 좀 꺼려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네. 지금 진행 중인 내가 선임한 의뢰인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내가 개인적인 어떤 업무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적인 역할로서 공적인 업무를 꼭 하겠다라는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 성향 그리고 수사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지만 이 특검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마디로 오늘부터 진행된 추천 인물들이 즉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계획이 완전히 이제 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공적인 수사와 역사적으로 남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추천된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특검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경제적인 보상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역사적인 상징성 그리고 정치적인 상징성을 보고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의 특검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스타들이 나왔죠. 스타 검사들이 네.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고 다만 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겠죠. 네. 이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수사 성과가 또 미비하면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특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무리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내는가가 또 특검의 성패가 갈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그 검찰 출신의 그리고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 출신들이 들어와서 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하나도 아니고 3개의 특검이 지금 발효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특검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되겠죠. 임명을 하면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임명하고 나서는 바로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 기한이 주어진다. 20일 정도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절차들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특검은 이렇게 추천돼서 임명을 하지만 그 밑에 수사관들과 각종의 파견 공무원들까지 이 어떻게 보면 인력을 모두 다 배치하려고 한다면 상당 부분 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수사는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 중순 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고요. 또 그 준비 기간 동안 이 임명된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은 또 기록을 또 검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사 대상으로 주된 수사 대상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두 분 모두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자, 특검의 수사에는 협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 통보를 했으나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이 수사의 성이라든가 위법성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 소환 조사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나온 만큼 특검에서 소환 통보가 간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순서대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특검에서도 이게 임의적으로 수사를 협조해서 출석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네. 이미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소환 불응에 거쳐서 체포 영장도 지금 불발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된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 수사, 영장에 의한 집행이 또다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대선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다소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우호적으로 날짜를 조율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